무릎이 아프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아마 약장에서 타이레놀 꺼내서 드시죠. 아니면은 브루펜이나 개보린 또는 에드빌 같은 진통소염제 다들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아마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 드린 적 없는 내용일 거예요. 무릎 통증 때문에 이런 약을 먹을 때마다 사실은 무릎 연골이 안에서부터 더 빨리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과장이라고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 이름은 김재성이고요.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입니다. 관절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 20년 넘게 진료해 왔어요. 매주, 정말 매주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몇 년 동안 진통제를 마치 비타민처럼 드셨던 분들이요. 무릎이 완전히 망가진 채로 오세요. 그리고 다들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왜 아무도 미리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이레놀은 안전하다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냥 진통제라고요. 매일 먹어도 괜찮다고요. 맞아요. 타이레놀은 브루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소염제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안전해요. 위장을 덜 자극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원인을 찾지 않고 무릎 통증에 진통제를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몸이 보내는 경고를 꺼버리는 거예요. 경고를 꺼버리면 문제는 거기서 계속 커지고 퍼지고 악화돼요. 근데 아프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이레놀 먹어라. 진통제니까 괜찮아. 브루펜 먹어라. 염증 잡아준다. 관절에 좋다는 영양제 먹어라. 그래서 드셨죠? 약국에서 타이레놀 박스 사고, 브루펜 사고, 심지어 비싼 관절 영양제까지 사셨어요. 근데 거울 보면요.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요.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무릎이 점점 더 뻣뻣해지고, 계단 오르기가 더 힘들어지고, 한 번씩 무릎이 확 꺾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순옥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른한 살이시고요. 어느 수요일 아침에 진료실에 오셨어요. 울면서 들어오셨어요. 대기실에서 봤는데요. 지팡이를 짚고 앉아 계셨어요. 지팡이가 새 거였어요. 손잡이에. 아직 가격표가 붙어 있었어요. 남편 되시는 박종수 어르신이 같이 오셔서 팔꿈치를 잡고 부축해드리고 계셨어요. 순옥 할머니가 진료 의자에 앉으시는데 힘들어 하셨어요. 무릎을 구부릴 때 아파서 끙끙 소리를 내셨어요. 얼굴이 일그러지시더라고요. 의자 팔걸이를 꽉 잡으시면서 천천히 앉으셨어요. 한숨을 크게 쉬시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선생님, 이제 진짜 못 참겠어요. 무릎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항상 챙겼거든요. 아프면 약 잘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언제 처음 아프셨어요? 생각을 좀 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글쎄요, 선생님, 한 6년 전이에요. 계단 오를 때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시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심해지니까 옆집 아주머니가 타이레놀 먹으라고 했어요. 먹으니까 나았어요. 아, 이게 답이구나 싶었어요. 몇 달 후에 다시 아프길래 그때부터 브루펜으로 바꿨어요. 타이레놀보다 더 잘 듣더라고요.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 먹었어요. 심하면 가끔 세 알도 먹었어요. 몇 년 동안 그랬어요. 할머니가 가져오신 검사 결과들을 봤어요. 갈색 고무줄 달린 문서 폴더에 넣어서 오셨어요. 문구점에서 파는 그런 거요. 최근에 찍은 MRI가 있었어요. 제가 본 내용이 슬펐지만 놀랍지는 않았어요. 무릎 연골이요. 원래 3-4mm 두께여야 하는데 어떤 부분은 1mm도 안 남았어요. 어떤 데는 아예 없어졌어요. 뼈와 뼈가 맞닿고 있었어요. 이걸 말기 퇴행성 관절염, 사기라고 해요. 연골 손상의 마지막 단계예요. 순옥 할머니가 6년 동안 진통소염제에 쓴 돈이
500만 원이 넘어요. 약국에서 약팍스를 계속 사시면서 무릎을 돌보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정반대로 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 정보가 삶을 바꿀 수 있거든요. 무릎 통증은 신호예요. 몸이 뭔가 잘못됐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염증일 수도 있고, 연골이 처음 닳기 시작하는 걸 수도 있고, 반월판 손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은요, 통증은 주의를 기울이고 뭔가 조치를 취하라고 있는 거예요. 원인을 안 찾고 진통제나 소염제를 드시면 기본적으로 몸이 소리치는 걸 귀 막아버리는 거예요. 더 나쁜 게 뭐냐면요, 아프지 않으면 관절에 무리를 더 주게 돼요. 더 많이 걷고 계단을 더 오르고 그 상태에서 하면 안 되는 동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임 하나하나가 연골을 더 손상시켜요. 근데 약이 경고를 꺼버렸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이 정보는 북미방사선학회 회의에서 발표된 아주 중요한 연구에서 나온 거예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자들이 무릎 관절염 환자 1000명 이상을 4년 동안 추적했어요. 뭘 발견했는지 아세요? 브루펜, 나프록센, 에드빌 같은 소염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한 환자들은 이런 약을 안 먹은 환자들에 비해 연골 상태가 훨씬 더 많이 나빠졌어요. 관절 염증이 악화됐어요. 연골 두께가 더 줄었어요. 닳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다들 관절염 치료한다고 먹는 약이 오히려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통증에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효과 있어요. 통증을 완화시켜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관절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이 연구의 책임 연구자인 요한나 루이턴스 박사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관절염의 소염제 사용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관절염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증명할 수 없었거든요. 다시 말해서요, 염증을 줄인다고 생각하고 드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정보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이 채널 구독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 정보가 필요한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바로 좋아요하고 구독해 주세요. 계속 할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냥 참으라고요?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문제는 진통제를 절대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진통제와 소염제는 응급도구라는 걸 이해하셔야 해요. 치료가 아니에요. 집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아요. 바닥 앉아주려고 밑에 양동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양동이만 계속 갈아주고 지붕은 안 고치면 언젠가 집 전체에 곰팡이가 피고 무너져요. 6년 전 처음 아팠을 때 순옥 할머니가 뭘 했어야 했을까요? 첫째, 원인을 찾았어야죠. 류마티스 내과나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가 보험 적용되면 본인 부담금이 2, 3만 원 정도예요. 비급여로 가시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할 수 있어요. 무릎 MRI는 보험 적용되면 25만 원에서 40만 원, 비급여면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해요. 이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정확히 뭐가 통증을 일으키는지 알 수 있었어요. 둘째, 증상만 치료하지 말고 원인을 치료했어야죠. 발견된 게 뭐냐에 따라 다르지만요, 물리치료로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물리치료는 보험 적용되면 본인 부담금이 회당 2,000원에서 4,000원 정도고요. 보통 처음에는 일주일에 2, 3회 권장해요. 도수치료 같은 특수치료는 비급여라서 회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할 수 있어요. 비싸 보이죠? 근데 뭘 얻는지 보세요. 강한 근육은 천연 충격 흡수 장치처럼 작용해서 연골로 직접 가는 충격을 흡수해요. 대퇴사두근, 허벅지 앞쪽 근육이요. 이게 강하면 그냥 강화 운동만으로
무릎 통증을 50%까지 줄일 수 있어요. 필요하면 체중 감량도 포함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과체중 킬로당 걸을 때 무릎에 4kg의 추가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10kg 과체중이면 한 걸음마다 40kg의 추가 압력이에요. 하루에 수천 번씩 매일. 연골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중 관리가 무릎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관절을 윤활하고 관절의 품질을 개선하는 히알루론산 관절내 주사를 맞는 방법도 있어요. 흔히 연골 주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차 엔진 오일 가는 거랑 비슷해요. 관절이 마찰이 줄어든 상태로 작동해요. 보험 적용되면 회당 6,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하고요. 보통 6개월에 한 번 맞으시면 돼요. 비급여로 맞으시면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예요. 일주일 간격으로 3번 맞는 게 한 사이클이에요. 운동 종류를 바꾸는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달리기 같은 충격이 가는 운동을 수영, 아쿠아로빅, 실내 자전거 같은 저충격 운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전문가 지도해 하는 운동이 최고의 천연 소염제 중 하나예요. 운동하는 동안 몸에서 관절 염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 한겸 물질이 나와요. 엔돌핀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물질이 나와서 관절을 보호해요. 셋째, 진통소염제는 꼭 필요할 때만 전략적으로 쓰셔야 해요. 매일 습관처럼 드시면 안 돼요. 위기 상황에 의사 지도해 며칠 쓰는 건 괜찮아요. 근데 몇 달, 몇 년씩은 안 돼요. 순옥 할머니는 정반대로 하셨어요. 아무것도 치료 못하면서 그냥 통증만 가리는 진통소염제에 500만 원 넘게 쓰셨어요. 그리고 지금 6년이 지나서 유일한 선택지가 인공관절 수술이에요. 한쪽 무릎 수술 비용이 보험 적용되면 본인 부담금이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에요. 양쪽이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넘고 몇 달 동안 회복해야 하고 처음에 통증 원인을 제대로 찾았으면 피할 수 있었던 수술이에요. 그리고요, 저는 궁금해요. 이런 경험 있으세요? 무릎 통증에 진통제 그냥 드신 적 있으세요? 아래 댓글로 경험 알려주세요.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어요. 이제 이런 약을 만성적으로 드실 때 연골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무릎 연골은 정말 놀라운 조직이에요.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해서 관절이 마찰 없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줘요. 무릎 구부릴 때마다 뼈끼리 부딪히는 거 상상해 보세요. 엄청 고통스럽겠죠? 연골이 그걸 방지해요. 매끄럽고 미끄럽고 튼튼해요. 그리고 엄청난 압력을 견뎌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릎에 체중의 세네 배 하중이 실려요. 70kg이면 한 걸음에 200kg 넘는 압력이에요. 이 연골은 주로 70에서 80%가 수분이고 구조를 만드는 이형 콜라겐, 그리고 스펀지처럼 작용해서 물을 흡수하고 탄력을 주는 프로토글리칸이라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관절 안에 있는 젤 같은 활액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요. 활액이 연골에 영양분을 전달하고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문제가 여기 있어요.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요. 피가 안 통해요. 영양분을 받으려면 관절의 움직임에 의존해요. 움직이면 활액이 스펀지처럼 연골 안으로 펌프질돼요. 멈추면 빠져나와요. 이 압축 감압 사이클이 연골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근본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이 관절 건강에 좋은 거예요. 이제요, 손상이든 마모든 관절염이든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몸에서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이 나와요. 의사들은 이걸 노화성 염증이라고도 불러요. 노화와 함께 오는 만성 염증이에요. 사이토카인이 과하면 연골을 공격해요. 콜라겐을 분해하고 프로토글리칸을 파괴하고 구조를 약하게 만들어요. 관절 안에서 작지만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처럼
무릎의 보호막을 조금씩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은 그냥 기계적 마모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의사들은 관절염이 자동차 타이어처럼 쓰다 보면 닳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현대 과학은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요. 관절염은 낮은 강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이에요. 부기가 안 보여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조용히 날마다 연골을 공격하는 염증이 거기 있어요. 소염제가 이론적으로는 이 불을 꺼야 해요. 근데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소염제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줬어요. 통증은 완화해주지만 장기적으로 관절 염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해요. 더 나쁜 게요. 통증을 없애서 이미 약해진 관절에 무리를 주게 만들어요. 게다가 일부 소염제가 만성적으로 사용될 때 연골에 직접 해로운 영향을 미쳐서 연골 분해를 가속화할 수 있다라는 연구들도 있어요. 연골세포인 연골세포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약이 말 그대로 무릎의 쿠션을 파괴하는 걸 도울 수 있어요. 관절 보호하고 무릎 주변 근육 강화하는 것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요.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60세 이후 근육과 관절 강화를 위한 완벽 가이드 링크를 남겨뒀어요. 이 주제들에 대해 더 깊이 다루고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이제 순옥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신 후에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가 지금 여러분께 설명드린 것처럼 다 설명해 드렸어요. 우셨어요. 많이 우셨어요. 죄책감을 느끼신다고 하셨어요. 몰랐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설명을 안 해드린 거예요.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걸 해봐요. 히알루론산 관절 주사 치료를 시작했어요. 봐요. 관절에 직접 놓는 히알루론산 주사예요. 연골 주사라고도 해요. 관절을 윤활하고 이렇게 심한 경우에도 상당한 완화를 줄 수 있어요. 이 주사 한 번에 보험 적용되면 6,000원에서 10,000원 정도고요.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맞으시면 돼요. 전문 물리치료에 의뢰했어요.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고관절 근육 강화요. 무릎 주변 근육이 강하면 연골로 직접 가는 충격의 일부를 흡수하거든요. 차에 좋은 충격 흡수 장치가 있는 것과 같아요. 서스펜션이 덜 손상돼요. 물리치료사분이 할머니 상태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짜주셨어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이요. 체중 감량도 했어요. 순옥 할머니가 18kg 과체중이셨어요. 1kg 빠질 때마다 한 걸음마다 무릎에 4kg 압력이 줄어요. 4달 만에 9kg을 빼셨어요. 무릎이 고마워했어요. 밥 양을 조금 줄이시고 저녁에 산책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10분도 힘드셨는데 점점 늘어났어요. 그리고 진지한 치료 6개월 후 결과가 뭔지 아세요? 순옥 할머니가 지팡이를 놓으셨어요. 0에서 10까지 척대서 파리던 통증이 3으로 줄었어요. 2년 동안 못하셨던 아침 공원 산책을 친구분들과 다시 시작하셨어요. 좋아하셨는데 서 있기 힘들어서 포기하셨던 토요일 시장도 다시 가기 시작하셨어요.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산책 모임에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시장에서 산 사과 한 봉지를 들고 계셨어요. 남편 종수 어르신이 한 번은 전화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 아내를 돌려주셨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으면서 우울해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다시 밝아지셨어요. 순옥 할머니는 아직 관절염이 있어요. 연골이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연골은 거의 재생이 안 되거든요. 한 번 손상된 연골은 다시 자라지 않아요. 근데 상황을 안정시키고 주변을 강화하고 관절 윤활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수술료 지금은 필요 없어요.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몇 년을 벌었어요. 활동적이고 기능적이고 덜 아픈 몇 년을요. 처음부터 진통제만 계속 드셨으면 잃어버렸을 시간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통증 원인을 찾았으면 일어났을 일이에요. 이제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알아요. 병원 가고 검사하고 물리치료 받는 거 비싸잖아요. 이해해요. 한국에서도 안타깝게도 의료비가 비쌀 수 있어요. 특히 비급여 치료는요. 근데 같이 계산을 좀 해봐요. 이 계산이 중요하거든요. 타이레놀이나 브루펜 한 박스에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해요. 한 달에 한 박스씩 사시면 1년에 6만 원에서 12만 원이에요. 6년이면 36만 원에서 72만 원이에요. 이제 통증이 심해질 때 급한 대로 병원 가신 거 더 하세요. 응급실 비용이요. 소염제가 위를 자극하니까 위 보호하려고 먹는 다른 약들 더 하세요. 위염약, 제산제요. 아직 일하시면 결근날 더 하세요. 운동 못해서 끄는 헬스장 더 하세요. 잠 못 자서 피곤한 날들 더 하세요. 다 더 하세요. 순옥 할머니가 6년 동안 약국에만 500만 원 넘게 쓰셨어요. 500만 원이면 1년에 한 번 전문의 진료받을 수 있어요. 본인 부담금 2, 3만 원 정도예요. 처음에 MRI 찍을 수 있어요. 보험 적용되면 25만 원에서 40만 원이에요. 석 달 정도 물리치료 받을 수 있어요. 보험 적용되면은 총 10만 원 정도예요. 히알루론산 주사도 맞을 수 있어요. 그래도 돈이 남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무릎이 온전했을 거예요. 지금 필요할 수도 있는 인공관절 수술, 보험 적용돼도 본인 부담금이 한쪽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에요. 양쪽이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넘어요.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술 후 재활하는 몇 달 동안 일상생활이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뭐가 더 비싸요? 처음에 통증 원인을 찾는 거요? 아니면 수술이 필요해질 때까지 무시하는 거요?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이 첫 번째 선택, 항상 하던 대로 계속해요. 서랍 열고 타이레놀이든 브루펜이든 꺼내서 드시고 통증 가라앉기를 기다려요. 6개월 후에 통증이 돌아와요. 또 드세요. 1년, 2년, 5년 후 무릎이 망가졌는데 왜 그런지 이해를 못 하세요. 두 번째 선택, 지금 똑똑한 결정을 내려요. 전문의 진료 예약을 하세요. 류마티스 내과든 정형외과든요. 상담하고 필요한 검사하고 정확히 뭐가 통증을 일으키는지 알아내세요. 그리고 증상만 말고 원인을 치료하세요. 3개월, 6개월, 1년 후에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무릎이 더 튼튼해지고 주변 근육이 물리치료로 강화되고 통증이 제대로 조절되고 걷고 계단 오르고 손주들과 놀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순옥 할머니도 말기 관절염인데도 해내셨어요. 더 일찍 시작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무릎 아프면 맨날 타이레놀 드시는 친구분한테 이 영상 카카오톡으로 보내세요. 무릎 아프다고 하면서 병원은 안 가시는 이웃분한테요. 형제 자매, 산책 모임 친구분, 교회 친구분. 지금 이거 공유하시면 누군가의 무릎을 살릴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관절 잘 관리하세요. 건강하시고 힘내세요.